제2의 라인 후보다 5천만 사용자 일본 국민 앱이죠. 캘린더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면은요 날마다 쓰는 서비스가 됩니다. 가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유일무이한 서비스다. 여기다 길목 지키기를 하면은 큰 물고기 하나 오겠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다. 유저 1억은 그냥 보인다. 아니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팀쿡이 회사를 갔더라고요.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되게 영업 마인드예요. 처음에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생각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용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귀중한 분을 좀 모셨는데요. 오랜 친구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스타트업 중에 뜨는 스타트업 타임트리의 대표이십니다. 제2의 라인 후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5천만 사용자 일본 국민 앱이죠. 젊은 친구들이 누구나가 다 사용하는 앱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장성이 뽑은 좀 특이하게도 한국 대표이신데 일본의 글로벌 앱으로서 타임트리를 선정했습니다. 그 재밌는 거는요. 애플의 팀쿡이 왔다 간 일본의 유일한 스타트업입니다. 우리 타임트리의 박차진 대표님. 예. 제가 너무 거창하게. 그런데 안녕하세요.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요. 이 출연을 위해서 일본에서 건너오신 거 맞죠? 예, 그런 셈이죠. 예.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본인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차진이라고 합니다. 타임트리라는 건 이제 회사 이름이기도 해서, 예. 회사는 이제 도쿄에 있고요. 그럼 설립한 지 한 10년. 제가 이제 일본을 간 건 한 25년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 카카오 재팬 대표도 하셨고, 그 전에 이삼성도 하셨고, 창업도 하셨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그 사이에 하셨잖아요. 제가 일본하고 인연이 뭔가 이렇게 목적을 딱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대학생활 부적응자인데. 근데 전자공학을 하셨잖아요. 예. 저도 전자공학을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 느낌 뭔지 압니다. 그 부적응자. 저는 그런 느낌 없죠. 전자공학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는데, 어쨌든 이제 학부를 졸업하는데 10년이 걸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근교 당연히 학점도 엉망일 거고, 생각해보니까는 내내 혼자 이제 풀지도 못할 이제 이렇게 질문을 안고서 이렇게 예. 10년을 그냥 헤맨 거죠. 많이 방황했고, 다시 돌아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시간이기도 해요. 좀 일찍 교수님 같은 분을 만나서 질문을 좀 바꿨으면은,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치열하게 사는 그래요? 거는 어디에서나 예. 똑같은 거더라고 보니까는. 어디에 살아서도 보니까 치열하게 살았어요. 근데 질문을 좀만 바꿨으면은 좀 다른 인생이 됐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지금 처음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자공학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공의 부적응자다. 그러니까 저도 동병상련을 느끼고. 예. 그런데 일단은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제가 하실 때를 뵀는데, 그때 하나하나를 맡으실 때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저는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 재팬도 그렇고, 이삼성도 그렇고, 그 전에 개인 사업 하신 것도 그랬는데, 물론, 실패를 크게 하신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객관적으로는 성공의 도를 계속 달리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큰 회사에 무슨 재팬자 들어가는 회사에 좀 많이 있었고요. 매번 그냥 창업하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삼성 재팬도 거의 창업 느낌이었고. 그렇죠. CJ 재팬도. CJ도 완전히 거기는 정말 창업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제가 30이 돼서 대학을 졸업하는 거잖아요. 예. 돌아보니까는 헤맨 길은 있는데 뭔가 이제 어렴풋하지만은 보이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한 가지는 이제 그런 거죠.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 세상에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성에서 직관으로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를 좀 봤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판으로 가야 되겠다. 결론이 1년만 어학연수를 일본으로 가자. 그래서 1년만 가자 해서 간 게 지금 25년째 좀 이러고 있는. 제가 대학생들을 만났더니 일본 대학생들은 타임트리를 다 알더라고요. 그 타임트리가 어떤 서비스인지를 좀 이렇게 설명을 좀. 제가 알기로는 맞춤형 스케줄러 인공지능 앱이다.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는 돼 있는데. 예. 한번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타임트리는 기본은 이제 프라이빗한 일정을 공유한다. 이게 제일 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족과 커플 이쪽 사용이 제일 핵심이고요. 일정 공유라는 문제를 딱 부닥치면은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요걸 한 10년간 이제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10년도 막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뭐 요거 하면서 어쨌든 이제 5,300만의 이제 유니크 유저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략한 직원이 100명 정도 되는데, 국적으로 보면 한 7개국어 이렇게 되거든요. 10년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일본보다도 해외 쪽 비중이 더 많아진 5,300만, 1월 말에 보니까 5,300만 이렇게.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팀쿡이 회사를 갔더라고요.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아이디어 되게 괜찮다. 이게 있을만한데 없었다는 거죠. 이게 아이디어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누구나 생각하는 건데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밥 먹으면서 얘기했잖아. 카톡으로 보냈잖아. 이러는 거예요. 냉장고 벽에다가 우유 먹어, 데워 먹어라 하면서 이런 거 붙여놓는 거. 네. 근데 이거를 딱 내놨더니만은, 맞아, 이거를 원했어, 이걸 찾았어 하는 이제 유저들의 반응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애를 키우는 부부 중에서 거의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일본에서는 필수 앱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2박 3일 일정으로 팀쿡이 일본으로 오는데, 일본 스타트업 중에서 뭔가 이제 괜찮은 곳을 이제 스탑을 하기는 했나 보더라고요. 딴 것보다도 되게 업무 마인드고 영업 마인드예요. 처음에, 야,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생각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코어ML이라고 얘가 지금으로 치면은 온디바이스 AI를 하기 위한 그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iOS에 들어가 있는 기본 툴이거든요. 예. 추진했는데 도입할 계획이 있느냐 등등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애플이 그냥 애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애플은 처음부터 디바이스 쪽으로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온디바이스에 대한 최적화 학습,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한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디바이스 단에서 학습해가지고 내가 유저가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도구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그 타임부터 하고 있었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고 이 다음에 뭐 할 건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정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완전히 워커홀릭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프라이빗한 유저 1.0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들인지 딸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를 자주 가는지, 여행을 가는지, 출장을 가는지, 술을 자주 마시는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유저가 집어넣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단에서 학습을 시키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그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는 연결을 못 시켜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월 단위로 한 이제 2억 건 정도의 이제 새로운 일정이 추가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학습해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개인이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업체가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코어 ML이라는 놈을 어떻게 써야 될 건지 이런 얘기들을 내부적으로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아니, 합니다. 그게 전부 정말 프라이빗한 데이터들이네요. 그렇죠. 저거 잘 쓰면 뭐 굉장히 좋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에서 어떻게 붙이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들은 막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아니, 저는 생각하기를 스케줄로 안에 오늘 저녁에 박차진 대표와 강남에서 저녁 뭐 이렇게 6시 이렇게 돼 있으면 마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뭐 이렇게 그 근처에 식당을 추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항상 교통편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추천해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예약을 한다든지 막 이런 것까지도 다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여기만의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하고는 있는데 약간 이제 순서가 있는 것 같다. 뭐 추천을 했으면 좋겠는데 타임처리의 서비스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일정 공유라고 하는 캘린더링이라고 하는 영역과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버리, 미래의 나의 비어있는 일정, 그 사이에 이게 한 2시간 비었는데 그 사이에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쉬운 걸 찾을 거냐가 있고 하나는 얘를 어떻게 조정하고 붙일 거냐에 대한 일정 조정, 요거 이제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OCR이랑 챗GPT를 붙여가지고 길가에 포스터가 하나 있는데 사진을 딱 찍었더니만은 거기에 있는 이렇게 타이틀과 날짜는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불꽃놀이 포스터가 있으면은 사진 딱 찍으면 캘린더로 들어와요. 일정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가면은 학교에서 막 찌라시 같은 거 받아오잖아요. 사진 찍으면은 걔가 일정으로 그게 들어와요. 또 일정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식의 이제 OCR이 되는 거죠. OCR 판독 해가지고 일정화 시키고 하는 것들은 또 됐거든요. 이거를 돌려보니까는 이렇게 성능이 올라가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이제 리코멘드를 요는 걸 하고 있어요. 한국이라고 하는 일정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평소에 도쿄에 사는데 한국이란 일정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제 출장인가? 여행인가? 공동부모가 뭐지? 비행기표. 호텔. 뭐 렌트카. 뭐 이런 얘기죠. 사는 곳이 도쿄인데 어느 날 보니까 교토라고 하는 일정이 들어가 있어. 아니면은 평상시에 살지 않는 뭐 지역의
호텔이 들어가 있으면은 얘는 뭔가 여행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일정이 생긴 거죠. 이걸 가족으로 봐야 되는지 뭐 이렇게 출장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판독들은 안에 일정이 많으니까는 적절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까지만 뽑아도 이게 출장인지 가족여행인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 나오죠. 얘기를 어떻게 붙일 건지, 뭘 붙일 건지, 이사가 있으면은 이사하다가 이렇게 가구 부서지면은 보험 듭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붙이게끔 구조는 만들어 놨거든요. 얘를 좀 더 이제 LLM으로 학습을 시켜서 이제 붙이고 싶다. 뭐 이런 식의 니즈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일정을 어떻게 그 카테고라이징 할 거냐 하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 할 거냐 요거에 따라서 타겟팅에 대한 이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런 쪽은 요건 딱 봐도 이제 돈이 나오는 곳이라서 얘는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돈이 나오는 곳이라 빨리 들어.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스케줄러로 이런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저도 지금 처음 알았고요. 이제 박차진이라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다음에 지금 어떤 스테이지, 애가 몇 살이고 학교가 어떻고 하는 것들은 가족의 라이프 스테이지는 다 보이죠. 잘 나오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어떤 이제 라이프 스타일 이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것들을 제안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게끔 파인 튜닝된 상태에서 대충 질문을 해도 똑똑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그 10년치 맥락이 다 들어가 있으니.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오늘 병원 몇 시에 이르는데 2시입니다 이러면은 이게 만족이 안 될 거라고요. 네. 근데 이제 2시에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정신약조 상수랑 이게 한 30분 정도 거리인데 40분 전에 택시를 콜할까요? 대화형으로.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보이스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이제 요것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완전히 거고요. 아까 얘기하신 그 AI 에이전트, AI 비서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얘는 이제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딴 놈이랑 붙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디바이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디바이스는 누구의 정보를 참고할까 하는 거죠. 디바이스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예, 예. 그러면 디바이스는 누군가의 정보를 참조를 해가지고 이렇다 아니면은 택시를 부를까 예약을 할까 아니면은 구매를 할까 이것 각각이 다 이제 그 앱을 각각의 앱을 불러서 이제 지시를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약간 흐름적으로 디바이스 우위의 시대인 거는 맞는데 예. 결국 그 디바이스는 킬러 앱을 뭘로 할 거냐에 따라서 디바이스의 가치가 많이 바뀔 거고 그러면은 킬러 앱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되게 코어한 요 일정을 가지고 있는 얘가 되게 유리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요 생각으로 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일상은 이 일정의 조합이기도 하거든요. 예. 디바이스별로 앱별로 서비스별로 이게 막 분산돼 있죠. 병원 예약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에서 구매했습니다. 아니면은 뭐에서 택배했습니다. 뭐 아니면은 음식 주문했습니다. 등등에 대한 얘기들이 각각의 서비스로 분산돼 있죠. 얘를 모아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의 출발점 요게 이제 상당수 일정으로부터 출발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가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저 용어 참 명언이네요. 일상은 일정의 조합이다. 그렇죠. 일정의 조합이 된 것이 시간별로 조합이 된 것이 하루를 채우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고 싶은 거는 얘거든요. 일상에 대한 터치포인트 또는 이제 일상에 대한 대시보드 얘가 캘린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일정이 있는 시간도 있고 일정이 없는 시간도 있잖아요. 예. 일정이 없는 시간은 이거 왠지 이제 막 그 노다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하고 관계할 수 있는 약간 요건 좀 금방 들었습니다. 예. 유일무이한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동감한 일정이 없는 시간도 노다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희 같이 일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디 이렇게 오전이나 오후나 하루가 딱 비면 복권을 맞은 듯한 느낌이에요. 야 오늘은 뭐 아무 일도 없네 뭐 이런. 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저도 건방을 좀 떨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가 1번이죠. 프라이빗한 이런 것보다도 예. 왜냐하면은 지금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대안이 없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프라이빗한데
공유를 하는 영역에는 서비스가 없어요. 개인적인 것들을 공유한다. 캘린더를 보면은 모든 것들은 공유 안 하는 캘린더가 기본이죠.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메일로도 보내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 지금은 그렇지만은 수첩이 되든, 그 다음에 네이버 카렌더가 되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캘린더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혼자 쓰는 서비스인데, 공유가 되는 걸 보니까는 대부분 이제 업무용 캘린더로 돼 있는 거고, 프라이빗한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서, 여기다 딱 이렇게 길목 지키기를 하면은 이제 큰 물고기 하나 오겠다. 그래서 이제 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는 한번 걸어볼만 하겠는데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인 거고요. 요러면서 시작을 했더니만은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티키니스를 보기 시작한 거죠. 예. 스티키니스라는 지표는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볼 수 있는데 MAU의 성장치, MAU의 성장치에 비해서 DAU의 성장률이 훨씬 더 센 거잖아요. 이거는 대단히 큰 의미죠. 하루에 유니크한 유저가 매번 그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스티키니스가 지금 10년째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엔간한 서비스들의 DAU를 물어보면은요, 잘 얘기를 안 해줘요. 그렇죠. DAU는 옆으로 누워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MAU를 MAU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표가 바뀝니다. 몇 번 들어오느냐, 자주 들어와주고, 오래 머물러주고 하는 걸로 지표가 바뀌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까지 DAU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얘가 이게 성장기 소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저는 MAU에 대한 약간 회의감이 있는 게, 아니, 한 달에 한두 번 들어온다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매일 들어와야 되는 서비스여야 사실은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타임트리는 저렇게 MAU보다 DAU, 하루에 들어오는 사용자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일정이니까 또 그럴 수 있겠네요. 매번 일정을 넣고 보고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이러면서 얘에서 이제 뭘 보냐면은 얘는 확실히 캘린더라고 유틸리티라고 봤는데 유틸리티가 아니다. 그렇죠. 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봐야지 맞는 것 같다. 공유를 하면서 서로 그걸 갖다가 정보를 확인하니까. 커뮤니케이션도 우리가 채팅으로 막 말을 걸고 오가고 하는 것만 커뮤니케이션 아닌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가 큰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하고 서비스를 하면서 그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족과 연인이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쉬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IT를 많이 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쉬워야 된다, 간단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을 쉽게 표현하고 누구 일정인지 알기 쉽게끔 색으로 구분해주고 일정의 앞, 뒤가 그냥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제 일정을 와이프가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애들 일정을 뭐 제가 봐도 그렇고 내가 이 시간대 가면은 애들이랑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학원 가고 가봐야 아무도 없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 쓰는 거, 회사에서 쓰는 거, 친구들과 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다 서로 구별되니까 딱 그들의 일정을 아니까 언제 만나면 되겠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캘린더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면은요 날마다 쓰는 서비스가 됩니다. 날마다 쓸 이유가 만들어지면은요 매일 열어봐야 될 필연성이 생기기까지 온 거죠. 이제 이거 확장성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확장성은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에서 동화책을 읽는 이벤트를 한다. 그건 아마 그 시기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간 사람 아니면은 그 사람이거나 그 사람의 친구 아니면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소규모로 그냥 일어나는 이런 식의 이벤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자연 생태 체험, 문화 체험 이런 식의 이벤트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쬐끔쬐끔 일어나는 거라서 홈페이지를 열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대부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좀 크게 움직이는 거, 스포츠, 축구, 야구,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그냥 SNS에서 발견되거나 늘상적으로 접하는 이제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막 이런 건데 얘가 그냥 내가 날마다 쓰는 캘린더로 그냥 딱 와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버튼 한번 딱 누르면은 내 캘린더랑 딱 연결이 되는 이런 식의 거는 안 만들어지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픈되어 있으면서 공개되어져 있는 이 정보들을 캘린더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당연히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프라이빗한 일정 공유에서 퍼블릭한 일정 공유를 어떻게 풀 것이냐? 뭐 이런 얘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끼리만 일정을 공유했는데 이제는 막 누구한테 알리고 싶어 하는 일정들이 있을 거라고요. 네. 근데 가능하면은
알았더라면 갔을 건데. 그렇죠. 이미 다 지난 다음에 알게 지나고 나서 막 후회하고 아니면 그런 일정도는 어디서 찾냐 뭐 이런 거. 그런 등등의 좀 이제 이게 궁합이 딱 맞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캘린더 오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캘린더 오너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 온 거죠. 스포츠 시합이나 아니면 어떤 쇼핑 시설이나 아니면 이제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아니면 드라마 하면서 이런 컨텐츠나 게임도 좋죠.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정보들을 누구한테 이렇게 착착 잘 모아서 이렇게 잘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다. 지자체 뭐 이런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얘를 이제 아이돌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돌 칼렌더를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의 어떤 그 공연이나 아니면 뭐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캘린더에다 이렇게 실어넣는. 실어서 걔를 팔로우를 하면은 새로운 정보들을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연출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니만은 이런 캘린더가 나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뭐 연예인들에 대한 칼렌더네요? 일본에서는 지아 아이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디즈 아이돌이라고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캘린더를 만들어서 일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팬덤이 이들의 일정을 가져가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일정들이 계속 갱신이 되면서 요것들이 이제 자기 캘린더로 가져갈 수 있는. 근데 여긴 벌써 이제 한 이제 5,000명 가까이 모였죠. 이건 뭐 마케팅 툴이기도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케이팝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더니만은 케이팝은 기본적으로 팬들이 만들어서 팬끼리 정보 공유를 하더라. 요게 이제 그렇죠. 우리 팬들은 또 자발적으로 또 그렇게 하니까. 스트레이 키즈 만들어 가지고 막 일정 공유를 하고 세븐틴 사면서 트와이스 캘린더 사면서 이제 이런 캘린더를 만들어서 일정들을 공유를 하고 있더라. 요게 이제 현재 퍼블릭한 일정을 어떻게 공유할 거냐 하는 이런 맥락. 그러면 개인적인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퍼블릭으로 넘어가는 이런 케이스가 아까 말씀하신 확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네요. 뭐 이런 비즈니스가 뭘 하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어려웠던 점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어떤 거냐면은 유저 300만이 넘어갔는데 와우, 이런 서비스를 300만이나 쓴다고요? 그러면은 쓸만한 사람은 다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700만 유저가 됐는데 그때는 되게 확신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런 서비스 만들어봐서 한다. 이미 쓸 사람은 다 쓰고 있다. 요 이야기를 1000만 넘어갈 때도 들었고 3000만 들어갈 때도 듣고 5000만이 넘어갔는데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근데 저는 지금 5억 명 갈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얘가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하고 이것들을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스토리들을 만들어줘야지 이 캘린더의 공유가 아닌 그 이상을 볼 수 있겠다 하는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예전에 카카오톡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00만일 때, 1000만일 때, 뭐 3000만일 때 다 그런 얘기. 뭐 이게 경쟁사도 많고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도 없는데 이게 롱런 할 거냐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네, 비슷하죠. 지금은 그냥 지적질을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일단은 상처받지 않는다가 한 가지가 있고 저분은 왜 저렇게 얘기할까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뭔가 납득이 되는 요소가 있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정도인 거고 어쨌든 이제 무슨 소리를 듣든지 간에 저분은 저런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정도까지는 일단 생각을 해보자가 있고요.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우리가 누군가 지적을 했을 때 상처받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해서 우리 사업에 그것을 적용을 하든 아니면 버리든 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상처들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상처를 많이 받았었고요. 받으셨어요? 저는 박 대표님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겠는데? 이 바닥에서 10년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키우는 것과 자금을 준비하는 것들을 같이 돌려야 되는 거라서 이게 간절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간절해지면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돌파할 수 있을 정도의 간절함이 아니었나? 이게 게이지가 덜 찼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하는데 아무튼 1년 기간은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순탄한 기간은 아니었죠. 근데 그 말씀을 하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적자와 이런 것을 지탱하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되고 그 기간을 어떻게 버티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5년간 매출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일단은 1000만 갈 때까지는 그냥 가보자. 캘린더로 돈 버는 사례가 없죠. 전 세계적으로 없다. 애매하게 이제 막 월가금 해가지고 이러면은
가입자가 이렇게 안 늘어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무료인 상태에서 열어놓고 한번 이제 최소한 이제 1000만 사용자가 쓰는 모양을 보면은 어떤 BM이 동작할 건지에 대한 좀 약간의 믿음이 생길 것 같다. 사실은 그 전에 이거 하면 될 것 같아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게 막 생겨요. 해가지고 좀만 더 이러면서 몇 가지를 해보니까는 안 되는 거죠. 해가지고 바꾸고 이게 작은 게 이게 투석지를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여기는 어쨌든 깃발을 꽂고 얘를 어떻게 키우든지 하든지 해야 되겠다. 간만 보면 안 될 것 같고 꽂기는 꽂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4년 차에 시작한 얘기가 5년 차로 들어서면서 이제 매출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는데 코로나를 맞았죠. 그러면서 그 직격탄이네요. 그건. 이게 이제 아이의 일정들, 학원 가는 일정들, 그 다음에 막 약속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오프라인 모임이 없어지니까는 일정 수가 확 줄 거잖아요. 아니 망하실 수도 있었던 적이네요. 아주 섭섭했죠. 이게 이제 트래픽이 한 70%가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 시절에 광고 수익이 올랐다고들 얘기하는데 얘는 일정이 사라지고 확인할 일정이 없어지니까 열어볼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이 DAU를 보면은 고를 확 파요. 얘가 올라오는데 8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제 힘들었던 기간이고 지금은 좀 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방법을 찾은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캘린더라고 하는 서비스 위에서 어떤 식으로 돈 벌 건지에 대한 방법을 찾은 것 같다. 그냥 이렇게 흑자 전환 이런 거 말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다. 요거 하나 하고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유일무이한 서비스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방법 찾은 것 같다. 이런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느낌에서 이 길은 가도 되는 길인데 다 두들겨 봤다 하는 이런 느낌. 지금은 되게 이제 희망 또는 목표가 아니고 되게 이제 확정된 가시화된 거니까. 미래로 유저 1억은 그냥 보인다. 시기 문제다가 있는 거고 거기서 더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것이 훨씬 더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거를 더 잘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일본 멤버들이 되게 잘해요. 근데 이제 있는 거를 더 잘하자 하는 얘기랑 없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해보자 하는 요 깁이 있는 건데 지금 새로운 방법들 어떻게 키울 거냐 하는 이런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이제 공유해서 공개로 영역을 이제 확장하는 것도 그렇고 요 과정에서 이제 LLM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그렇고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방법들이 되게 낯설고 와, 우리 또 한다,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막 이런 이제 두려움이 같이 있는 상태. 아니 대표님은 저는 그럼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1년부터 한 5년 정도 매출이 없었을 때 그런데 또 갑자기 또 팬데믹까지 딱 맞춰서 한 2년 동안 또 고생을 엄청 하셨다가 결국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가 조금씩 눈에 보이네? 라고 해서 사실은 끌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방법을 찾아가는 거고 예. 얘는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쌓이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잘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거든요. 많죠. 예, 많죠. 그래가지고, 야, 이 정도 베이스를 가지고 이것도 못해 하는 막 속을 뜯을 정도로 막 한심해요. 아니, 이 정도도 못하나 싶을 정도로 한심한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앞으로도 계속 쓸먹을만 얘기다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쌓아가다 보니까는 그것들이 이제 돌아가는, 이런 구조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업력인데. 그러네요. 예. 제가 이제 일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도 일본에서 좀 이렇게 지내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일본은 맛집이 그냥 마을 축제도 많고, 그 다음에 조그만 뭐 박물관이니 미술관도 많고, 동네에 뭐 모임도 많고 이러다 보니, 사실 얘는 공유 스케줄이 조금 더 잘 될 수도 있겠다. 근데 한국은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 이제 회사나 가족 위주로 이렇게 주로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이런 마을의 축제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잘 될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하게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 사실 많거든요. 밴드도 그룹이 쓰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서비스고 한국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관공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관공서. 그래서 이제 그렇죠. 관공서에서 공지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자영업 지원책 이거를 캘린더로 뭔가 쫙 해주면은 그것만 팔로우를 하면 일정이 딱딱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창업 지원 아니면은 뭐 취업 지원하면서
취준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구조사고는 팔로우만 해두면은 이게 딱딱 이게 업데이트 때마다 이제 일정이 오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SNS로 흘러가서 쭉쭉 없어지는 거하고는 좀 이렇게 많이 느낌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공개된 영역에서의 일정 공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니즈가 많은 것 같다는 이제 보고 있고요. 매일 쓰는 서비스, 그다음에 서비스의 필연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요 이야기. 그러니까 타임지리는 날마다 열어봐야 될 이유가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개 캘린더를 갖다 붙이면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이게 매일 열어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이, 연인이, 그룹이 이렇게 매일 쓰는 서비스가 돼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공개된 뭔가 취미 관련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거꾸로 이제 컨텐츠가 풍부해지는 이런 모양이죠. 근데 걔를 보기 위해서 매일 열어보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좀 완전히 그냥 오타쿠여야 되죠.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